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갖춘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지자체와 지방의회에 각별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조계종이 원로 비구니 스님 11명에게 승단 최고 법계인 명사를 품서했습니다. 무려 12년 만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부처님이 깨달은 땅, 인도 부다가야에서 재확인한 것은 깨달음의 사회적 실천이었습니다. 불교계가 이윤 창출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의 목적을 두는 이른바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그 기저에는 자비와 나눔 정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BBS 뉴스의 연중기획 보도, 불자열전. 오늘은 가전 유통시장을 이끌어온 불자 기업인 도원 ENS 도정훈 대표를 만납니다. 손오공의 무용담으로만 알려진 서유기를 불교적 시각에서 재조명한 책이 출판돼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토요일 BBS 뉴스입니다.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를 갖추고 있는 자치단체가 전국적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관련 조례가 문화재 보존 관리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토대란 점에서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관심과 노력이 한층 요구됩니다. 첫 소식 정영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2017년 기준 지역 문화 실태 조사 결과입니다. 자료를 보면 전국 229개 시, 군구 가운데 95곳이 문화유산 보존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역 문화유산 보존 관리 정책을 추진할 법적 근거조차 없는 지자체가 10곳 중 4곳인 셈입니다. 관련 조례가 없는 지자체의 경우 문화재를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기 위한 정부 예산 확보 등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사업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그다음에 예산 확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례 제정이 필요하고요. 불교계의 경우 국보와 보물을 비롯한 소중한 성보 유물을 실질적으로 보유하면서 관리하고 있지만 관련 조례를 통한 해당 자치단체의 제도적 뒷받침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 범어사와 대구 동아사의 경우 이들 사찰 본말사가 속한 자치단체의 문화유산 보존에 관한 조례 제정이 다른 지역에 비해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당연히 보고사가 지적문화재를 많이 보유하고 있으니까 그거야 문화청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범어사만 쳐도 동아사만 쳐도 그거 엄청 나오죠.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이렇게 이제 수도권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대부분 70% 이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근데 오히려 낮은 데가 이제 서울이 32.0%, 부산, 대구, 대전 이런 데가 한 20%대거든요. 후대에 온전히 물려줘야 할 전통문화유산의 가치에 대한 인식 수준과 관심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화정책과 문화자원 등 전체 항목을 통틀어 집계한 지역문화 종합지수는 전북 전주시가 가장 높았고 경기 수원시가 뒤를 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구와 성북구, 제주 서귀포시, 경남 김해시는 이전 조사 때와 비교해 지수가 높아져 10위권 안에 진입했습니다. 문화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할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은 관련 행정 업무의 수준을 높이면서 나아가 대한민국을 문화 강국으로 이끄는 길이기도 합니다. BBS 뉴스 정혜석입니다. 조계종이 11명의 원로 비구니 스님들에게 승단 최고 법계인 명사를 품서했습니다. 12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비구니 명사법계 품서가 비구니 특별교구 설립 등의 개혁 정책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대구 BBS 정한현 기자입니다. 명사법계를 받은 비구니 스님들이 부처님께 삼배의 예를 올립니다. 가사 정대가 끝나고 깨달음과 자비의 상징 여의가 내려지며 비구 대종사에 해당하는 비구니 최고 법계의 위엄을 더합니다. 명사법계는 성납 40년 이상 명덕법계를 수지한 비구니 스님을 대상으로 원로 회의의 의결을 거쳐 품서됩니다. 조계종 종정 친제 스님은 어제 팔공총림 동화사에서 11명의 원로 비구니 스님들에게 명사법계를 품서했습니다. 지난 2007년 10월 종단 최초로 7명의 비구니 스님이 명사법계를 받은 지 12년 만입니다. 이번에 명사법계를 받은 스님은 소림, 행돈, 묘관, 자민,
법희, 수현, 해운, 자행, 불필, 자광, 재운 스님 등 모두 11명.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은 일평생 올곧은 수행과 덕성이 오늘의 결실로 이어졌다며 명사 스님의 출연을 축하했습니다. 금일 명사의 출애는 어둠 속에서 등불을 맞는 것과 같고 초행길을 나서는 나그네가 안내절을 맞는 것과 같으니 사부대중 모두가 학수고대하는 일입니다. 조계종 원로의장 세민스님과 총무원장 원행스님은 구도 열정으로 교의를 탐구하고 청정하게 계율을 지키며 불법 홍포에 큰 원력을 세워 비구니 대중을 이끌어온 명사 스님들의 수행 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우생의 지혜를 닦아 조종문화의 기린이 되고 인천의 안목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명사 스님들의 지도력이 더해져 종단과 비구니 스님들의 수행 공동체가 더욱 견실해지고 정진의 기상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원행스님은 총무원장 후보 시절 전국 비구니회의 종법 기구화와 함께 비구니 특별 교구 설립 등 비구니 권리 향상을 위한 정책 공약을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12년 만에 명사법계 품서가 비구니 권익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행보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명사법계를 받은 스님들은 대중교화와 수행 정진을 발언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대중이 성불에 이를 때까지 물러남이 없이 용맹정진할 것을 다 함께 발언하오니 수행력과 지도력의 상징인 종단 최고법계 품수로 비구니 스님들의 위상이 강화되고 한국 불교의 한 축으로서 자리매김하는 전기가 마련됐습니다. 80총림 동화사에서 BBS 뉴스 정한현입니다.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강백이었던 전 직지사 조실 관흥 스님의 15주기 추모 달해제가 어제 직지사 중암 영산 보전에서 봉행됐습니다. 예불과 함께 헌다 의식으로 시작된 달해제는 관흥 스님의 육성 법문을 듣고 삼배의 예를 표하며 스님을 기렸습니다. 해마다 경에 가서 여러분들 얼굴을 배우니 대단히 감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우리들이 잘 모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참 더욱 마음의 감회가 됩니다. 1910년 경북 상주에서 태어난 관흥당 지안 대종사는 탄홍 스님을 은사로 출가해 직지사 주지와 원로회의 부의장을 지냈습니다. 유식불교의 지평을 넓힌 선승 1세대로 꼽히는 관흥 스님은 2004년 직지사 산내 암자인 중암에서 원적에 들었습니다. 달해제에는 문도 대표 덕혜 스님과 전강 제자인 원산 스님, 직지사 주지 법보 스님, 도리사 회주 웅산 스님, 중암 회주 도진 스님, 운문사 주지 운산 스님과 학장 진광 스님 등 2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했습니다. 불교 4대 성지를 찾아 떠난 종교 지도자들이 부처님 성도지 인도 부다가야에서 깨달음의 사회적 실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세계가 정신적으로 성장할 수 있으려면 이웃 종교 간에 화합하고 힘을 모아야 한다는 사실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한국 종교인 지도자 협의회의 인도 네팔 성지 순례 기획 3번째 순서 홍진호 기자입니다. 정막감이 감도는 새벽 4시 무렵 종교 지도자들을 태운 순례단의 버스가 부처님이 성도를 이룬 땅 부다가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버스는 일출 무렵 부처님이 삭발을 한 출가 성지 케사리아 대탑에 다다랐습니다. 인도 대부분의 지역에 부처님의 흔적은 불교의 쇠락과 함께 희미해져 버렸지만 높이 40여 미터의 대탑은 당시 불교의 번성함을 떠올리게 합니다. 열반지 쿠시나가라에서 성도지 부다가야까지의 거리는 325km. 열악한 도로 사정에 꼬박 12시간이 걸린 여정에도 부처님의 성도를 느끼는 몸과 마음에는 기운이 솟아납니다. 세계 각국의 불자들로 인산인해를 이룬 부다가에서 원행 스님은 이웃 종교 지도자들과 두 손을 모아
종교 간 화합과 발전을 기원했습니다. 오늘 이 공덕으로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되고 모두가 행복하고 종교 간의 화합과 발전이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29살에 출가를 해서 6년 고행 끝에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 성도지에 조성된 높이 52m, 구축 높이의 마하보디 대탑은 이슬람 세력이 침공했을 때 파괴를 피하기 위해 흙으로 덮어 숨겨 놓으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대탑 주변 4개의 소탑과 연못까지 꼼꼼히 둘러본 순례단은 원행 스님의 설명을 들으며 부처님이 얻은 큰 깨달음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부처님께서 성도하시고 나서 37일간 사유하시면서 부처님의 깨달으신 경지를 중생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바로 열반에 드시려고 했지만 여러 천신들과 범신들이 이제 간청을 해서 또 부처님이 성취한 깨달음이 종교를 초월한 진리임을 확인하면서 종교적 가르침의 사회적 회양도 다짐했습니다. 우리 모든 이웃 종교들이 함께하고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당신 물질적인 세계에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세계의 성장을 위해서 함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설법에 대한 가르침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근본적인 감사의 마음, 은혜 발견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다양한 언어의 독경 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에서 한국의 종교 지도자들은 나란히 좌정을 하면서 쉼없이 달려온 여정에 잠시 쉼표를 찍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모여 기도하는 부처님의 성도지에서 우리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은 서로의 다름 속에 같음을 확인하며 종교의 대사적 역할을 다짐했습니다. BBS 뉴스 홍진호입니다. 부산 BBS 북항 신사옥 건립 원만 성취를 위한 법소리 1차 천일기도가 마무리됐습니다. 방송포교 후원단체인 부산 BBS 법소리는 부산 BBS 법당에서 지도법사 대광명사 목종 스님과 대연정사 능후 스님, 도림사 정찬 스님, 현덕사 지수 스님, 법소리 회원, 불교방송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사옥 건립 원만 성취 발언 천일기도 회양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부산 BBS 법소리는 2016년 6월 9일 천일기도 입제 때 회원 100여 명으로 시작했지만 이번 회양에는 745명으로 회원이 증가해 북항 신사옥 건립뿐 아니라 방송 포교에도 큰 힘을 보탰습니다. BBS TV와 라디오 프로그램 제작을 후원하고 있는 부산 BBS 법소리는 북항 신사옥 건립을 발언하며 지난 3년간 매주 목요일 기도법회를 봉행하고 있습니다. BBS 제주불교방송 운영위원을 지낸 고 강덕주 덕산 회장의 49제 회양법회가 어제 제주 관음사에서 봉행됐습니다. 법회에는 유족과 함께 관음사 조실 종호 스님,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 등이 참석해 고인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강덕주 광덕거사 영가님이여, 사람의 몸뚱이는 사대로 뭉쳐 잠시 왔지만은 또 길고 짧은 한평생을 꿈같이 살다가 사라지는 것이라고 부처님께서 3000년 전에 고고히 말씀했습니다. 생전 제주 지역 사회에서 오랫동안 무주상 보시를 실천해온 고인은 지난해 9월 제주 BBS 설립 당시 방송국 연주소를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수익 창출보다는 사회 공헌과 취약계층 지원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하는 기업을 사회적 경제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서울시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불교계도 자비와 나눔 정신을 바탕으로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전경윤 기자입니다.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불평등과 빈부격차, 무한한 욕망의 축으로 인한 부작용 등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이윤의 극대화보다는 공동체의 이익과 취약계층을 돌보는 복지와 서비스 등 사회적 가치를 우선 추구하는 협동조합이나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기업들의 활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힘써왔고 서울의 사회적 경제기업 수는 지난 2012년 880여 개에서 지금은 4,500여 개로 5배나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사회적 경제기업의 매출 규모나 고용 창출 효과는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인식과 시민들의 참여도도 낮은 편이라는 지적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 추진 계획을 통해 시민들이 일상에서 사회적 경제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우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단지 내 사업 모델 발굴을 지원해 주민들이 모임을 통해 건강관리와 돌봄 등 필요한 서비스를 발굴하면 지원기관이 주민 중심의 사회적 경제기업 설립을 돕기로 했습니다. 또 생활에 필요한 기술 서비스 전문 교육기관인 주민기술학교를 2022년까지 서울시 내 10곳에 만들고 학교 수료생에게 지역 기반의 사회적 경제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 사회적 경제가 우리 사회에 하는 어려운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사회적 경제는 훨씬 더 확장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한 불교계의 역할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공동체의 이익을 추구하고 사람의 가치를 우위에 두는 사회적 경제의 본질이 자비와 나눔, 절제를 강조하는 불교 사상과도 맥이 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회적 경제는 사람의 가치를 우선으로 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그 기본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사람들의 여러 가지 어려운 공공한 것을 해결하는 자비와 나눔의 사상이 부처님의 사상이라고 봤을 때 일맥상통하는 점이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계종의 경우 현재 50여 개 업체가 불교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돼 나눔과 교육, 불교 전통문화 보급 등에 앞장서면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조계종 기관지 불교신문 부설기관인 사람과 사회적 경제는 최근 사회적 기업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스님 연수 교육을 진행한 데 이어 오는 7월에는 사회적 기업의 제품 홍보와 판매를 돕는 박람회를 열고 9월에는 사회적 기업 창업 아카데미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불교 사회적 기업이 현재 한 50군데 가까이 되는데 그 기업들이 판로, 판매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로 지원하는 역할을 3대 과자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불교와 개신교, 천주교 등 3대 종교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열고 있는 공동 행사는 오는 6월에 조계사 등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익 창출보다는 사람의 가치를 소중하게 여기는 사회적 경제 기업의 활성화가 불교계의 참여로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서울시에서 BBS 뉴스 정경윤입니다. 다음은 BBS 뉴스가 마련한 연중기획보도 불자열전, 우리 시대의 불자들 순서입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불자들을 소개하는 순서. 오늘은 그 44번째 순서로 불자 기업인으로서 가전 유통시장을 이끌어온 도원 ENS의 도정훈 대표를 류기한 기자가 만났습니다. 연매출 1,000억 원대 삼성전자 가전제품의 B2B, 즉 기업 간 전자상거래와 B2C, 즉 기업 소비자 간 거래 전국 매출 1위 기업. 도원 ENS의 중심에는 2대에 걸쳐 가업을 승계해 회사 경영에 매진하고 있는 불자 기업인 도정훈 대표가 있습니다. 40년에 걸친 삼성전자 최고 파트너로 가전제품 도소매 유통업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이 회사의 젊은 CEO는 신신 깊은 어머니를 따라 서울 봉천동 명락사 어린이법회를 다녔습니다. 학창시절에는 서울 목동 법안정사 청년학생회장 등을 맡으며 신심을 키웠습니다. 도 대표는 이 시기에 불교를 접한 것이 불교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한 인생관과 경영 철학을 갖추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말합니다. 지금도 독실한 불자시고 그거를 생활불교로 실천을 하시기 때문에 모든 이런 교육 가치관이라든지 어릴 때 제 인생관에 있어서 부처님이 말씀하셨지만 모든 것엔 불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좀 더 수행하고 열심히 살면 좋은 인가를 받을 것이며. 도 대표는 동국대 불교학과에 진학한 것을 계기로 동문수학한 스님들과 교류의 폭을 넓히게 됐고
그러면서 불현듯 출가를 결심했습니다. 그 길로 순천 송광사에서 행자 생활을 시작했고 6개월가량 큰 스님들의 어깨너머로 체득한 가르침이 이제껏 인생의 지침으로 남았습니다. 6개월 못 버티겠냐. 행자 생활이라도 한번 버텨보자 생각으로 행자를 했더니 또 재밌더라고요, 나름. 행자 생활 하는데 나이가 천차만별인 거예요. 19살짜리부터 40이 넘으신 분들도. 근데 그 행자복이라는 그 옷을 입는 순간 모두가 평등해지잖아요. 이제 부처님의 이제 제자로서 속세 나이가 아닌. 도정훈 대표는 이웃 종교에 비해 청년 불자가 적다는데 늘 아쉬움을 품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회사부터 직원 모두가 불자인 진정한 불자 기업을 꾸려보고 싶다는 서원을 세웠습니다. 올바른 불교적 가치관을 지닌 청년이라면 누구라도 능력 발휘의 기회를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창출한 이윤을 청년 포교에 환원하는 것도 도 대표가 앞으로 펼칠 기업 경영의 또 다른 목표입니다. 앞으로 이제 100년 기업을 제 목표로 하겠지만 저희 회사가 모두 다 이제 불자로 구성된 불자 기업을 한번 좀 꾸려보고 싶고 그러면서 회사라는 게 이윤이 창출될 거잖아요. 그 이윤을 가지고 젊은 불교에 관심 있는 불자들한테 환원할 수 있는 방법. 도원 ENS의 사우는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의미로 주인의식을 강조하는 수처작주 입처개진. 회사와 직원이 상생하면서 지속가능한 경영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도 이 같은 부처님 가르침을 실천하는 한 부분입니다. 수처작주 입처개진이라고 자기가 먼 곳에서 최선을 다하자는 거는 그런 사원이 있거든요. 회사라는 것도 개개인 물론 이제 대표자도 중요하고 임원들도 중요하지만 그 회사의 구성원들이 주인의식을 갖지 않으면은 힘들거든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뭘 해야 되는데. 불자 기업이 바로 경쟁업체와의 차별성이라는 말로 인터뷰를 마무리한 젊은 기업인의 성장과 불교적 회양이 기대됩니다. BBS 뉴스 류기환입니다. 손오공과 삼장법사의 흥미로운 무용담을 그린 서유기를 어린 시절 동화로 읽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 서유기가 본래 불교 마음 공부의 여정을 그려낸 성인 대상의 이야기란 점은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서유기에 담긴 불교를 재조명하는 책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김봉래 기자가 소개합니다. 중국 4대 기서 가운데 하나인 서유기는 용감무쌍한 무용담으로 오랫동안 인기를 누려왔고 나라라 슈퍼보드 같은 만화 영화로도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서유기는 불교 마음 공부의 길을 스토리화한 소설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접근을 요합니다. 성태용 건국대 명예교수가 쓴 어른의 서유기는 철들고 다시 읽는 원숭이 부처되는 기똥찬 이야기라는 부제처럼 중생이 수행을 통해 부처가 되는 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태용 교수는 서유기 원문 전체를 39개의 장으로 나누고 이야기꾼을 자처해 투교의 구성진 입담으로 재미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용으로 퍼져 있는 것을 조금 그 인식을 좀 바꾸자 그래서 어린의 서유기라고 제목을 붙였지 원래 서유기는 사실은 어른 책이에요. 깊은 의미를 담은 서유기를 정말 좀 재미있게 풀어보자. 재미있으면서도 서유기의 본래 의미인가 뭔가를 좀 드러내보자라는 그런 욕심이 있었습니다. 불경을 구하러 가는 긴 여정에서 처음 만나게 되는 6도둑은 인식 주관인 육군, 안이비설 신의를 상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도둑이라도 죽여서는 안 된다며 현장 법사가 손오공을 야단치는 장면에서는 도둑이 아닌 하인으로 잘 부려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여기에 삼장법사와 손오공, 저팔계, 사우정 그리고 삼장법사를 태운 용마 등 각각의 역할은 번뇌를 극복하는 오근, 오력 수행을 상징하고 이러한 수행 덕목들이 균형을 이루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손오공은 전체적으로는 마음의 대표이기도 하면서 지적인 측면, 저팔계는 탐욕이나 또 사오정은 조금 애매한데 성내는 마음, 그것을 가라앉히면 차분하고 고요한 마음 측면일 것 같아요. 용마는 꾸준히 한 길을 가는 의지라고 할까? 그 정진심. 삼장법사는 끝까지 처음부터 변함없는 신심을 상징하는 사람이 아마 삼장법사 아닌가. 저는 그렇게 읽었어요. 하나라도 빠지면은 사람이 올바로 살 수가 없고 정진을 할 수가 없고 수행할 수가 없다라는 측면, 그런 것을 그냥 전체적으로 읽어야 될 것 같아요.
농사를 지으며 20년간 다양한 종교 관련 책을 읽어온 저자가 쓴 힘들 때 펴보라던 편지. 영혼을 깨우는 선승들의 일화 301가지라는 부제대로 일본 선승들의 이야기를 엮어냈습니다. 이큐 소준 스님이 정말 힘들 때 펴보라며 후학들에게 남긴 편지에는 걱정하지 마라, 어떻게든 된다는 가르침이 남아 있었고, 닥광 소호 스님이 호랑이에게까지 자비와 무외시를 내보인 일, 그리고 아이를 배계했다는 모함을 인욕으로 극복한 시도 문안 스님 등 선승들이 몸으로 보여준 다양한 일화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BBS 뉴스 김봉래입니다. 캄보디아를 국빈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노로돔 시아모니 국왕과 환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캄보디아는 1975년 크메르루즈 정권이 들어선 후 단교했다가 1997년에 다시 수교 관계를 맺으며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캄보디아는 인구의 98%가 불교를 믿는 대표적인 불교 국가로 지구촌 공생회 등 한국 불교계 해외 구호단체의 집중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불교라는 공통분모 속에 다양한 협력을 지속해온 양국이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국빈 방문을 계기로 한 차원 높은 문화교류를 어떻게 이뤄나갈지 주목됩니다. 이상으로 3월 16일 토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